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사기쳤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독재에 대해서 미 국무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난타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핵 전력을 통과하는 핵 전력사령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현 정권의 방역농단의 실태를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가 물량도 확보하지 않고 55에서 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다가 실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들은 자신들이 빈틈없이 철저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55에서 5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mRNA 백신 모더나의 접종 예약이 15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보도 없이 국민들 줄 세우며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12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55에서 59세 국민 35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을 한다고 공지했었는데요. 백신 예약은 예약 시작 15시간 30분 만에 무려 185만 명이 신청하면서 조기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예약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하고 있던 모더나 백신은 불과 80만 7,300회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황당한 궤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모더나는 매주 도입 물량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는 화이자와는 다른 모더나의 특징이다 라며 3분기 도입 물량은 큰 틀에서 확정이 되었고 월별 물량도 확정이지만 언제 얼마만큼의 물량이 들어올지는 매주 계속 협의한다 라며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예약 시점에 확보된 물량만큼만 예약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확보된 물량만큼만 예약을 받은 이유는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정은경 청장님이 답답하리만큼의 철저함 때문이다 라며 자신들이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위기대응 분석관 역시 모더나 백신은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은 비밀 유지 협약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백신 도입 계획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은 공급 협의 중으로 7월 대량 도입 여부도 확정이 아닌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나 백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주요 제약회사들과 백신 공급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백신 구매 과정이 이렇게 비밀에 붙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와 예당 관계자들이 사방에 몇 천만, 몇억 회분 확보됐다고 온 사방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이 백신들은 대체 언제쯤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인지 현 정권의 추악한 방역 농단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 정부가 이 백신 정치를 하고 있다, 방역 정치를 하고 있다, 방역 농단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동원해서 까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지네들끼리도 돌아서면 뒤통수 때리죠. 그래서 입거 돌디, 오늘도 입만 열면 또 거짓말, 돌아가면서 거짓말 했는데, 아니 모더나라는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 계약을 랜덤하게 체결한다. 이게 무슨 노점상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영어권에서 전 세계 이 모더나 백신 공급 계약 방식을 다 검색해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한다라는 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왜 몇 회분, 몇 개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비밀 유지 협약을 하는지, 그 비밀 유지 협약은 누가 요구했겠습니까? 모더나가 요구했겠습니까? 화이자가 요구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했겠죠. 왜? 온 사방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고민정희 같은 여자, 아니 작년 선거할 때 4,400만 명분 확보, 지금 4,400만 명 지금 백신 맞았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지금 기자들이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한국하고 7천만 회분, 9천만 회분 확보 공급 계약했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라고 바로 거짓말 들통 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단 돈은 정부가 주니까 그 회사들 입장에서 정부가 고객이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우리 한국하고의 이 계약 내용은 발설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그랬겠죠. 이거 나중에 다 밝혀내야 됩니다. 도대체 화이자나 모더나 회사가 그 제약회사가 우리 정부에게 몇 회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비밀 유지 이걸 요구했는지 한국 정부가 요구했는지 이거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하지도 않는 이런 요구를. 지네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거짓말 들통 날까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55에서 59세 380만 명이 352만 4천 명인데 불과 80만 개만 갖다 놓고 이들 다 맞춰준다라고 온 50대에게 전부 문자 다 보내고 저도 문자 받았죠. 그런데 저는 55세 이하기 때문에 이제 7월 19일 이후에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더니 아니 지금 우리 55세 이하에는 아예 기회도 오지 않겠네요. 겨우 80만 개 갖다 놓고 이 700만 명의 50대에게 이걸 맞춰준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10분의 1 가지고 온 50대에게 전부 문자 보내고 이 문자 보내는 이 비용 이것도 도대체 어떤 결탁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문자 보내는 거. 그래서 이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정부 반드시 하나하나 밝혀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난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행보와 대북 제재 위반 시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난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는 조롱까지 들었던 참여정부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범죄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한국 업체 소유의 유조선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조사했지만 한국 업체들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미 유력 싱크탱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이자 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분석관은 한국 정부는 두 업체의 활동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에 대해 눈을 감았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국가라는 그간의 명성에 먹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 역시 한국 업체들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동기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 업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다고 믿기지 않는다 라며 한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UN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더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 싱크탱크들의 조사 경고를 받은 데 이어서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도 낙인 찍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특사는 국무부 관영매체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으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내려놨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전단 관련 해명은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며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위해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인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때그때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기류는 한때 최단 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권은 온갖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국뽕을 주입하며 국민들을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가는 이 상황을 보며 6.25를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선대 국민들과 국부들이 지하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계실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와, 참 안타깝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냥 추락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미 공화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싱크탱크, 그리고 아틀랜틱 카운슬,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 여기에서 동시에 지금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우리 유조선이 중국을 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혐의 없다라고 외교부와 해수부 합동조사단이 불과 보름이란 짧은 시간 만에 결론 낸 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아틀란틱 카운슬과 랜드 연구소가 동시에 이런 반응을 내놓은 거, 이건 미 국무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부의 조정에 의해서 똑같은 시간에 이 성명이 나왔겠죠.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는 로버트 킹 인권대사를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뭐 강력하게 비난하죠. 역시 휴먼 라이트 워치는 문재인 실명을 거명하면서 아주 그냥 뭐 날석에 비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하게 변했으면 내가 뭐 대한민국 대통령 좀 욕 좀 해봐야 뭐 나한테 무슨 뭐 피해 있겠어? 이런 생각하게끔 지금 추락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비난했을 때 조금 껄끄럽고 뭔가 좀 뒤가 조금 부담스럽고 이러면 대한민국 비난하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 세계에 대한민국 편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이 계열에서는 없다. 라는 생각하니까 마구마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미 행정부에 대한민국 편이 없다. 라고 판단하니까 국무부와 인터뷰에서 또는 이 미 공화당 민주당의 싱크탱크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권 변호사라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한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빨리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 바꿔서 이자들의 배후에 어떤 공작원이 개입이 되어 있었는지 이명계약이 되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핵 전력을 총괄하는 찰스 A.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어제 한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직전 방문지인 일본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온 리처드 사령관은 오늘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과 만나 어떤 논의를 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핵무기 전력을 총괄 감독하는 전략사령관 찰스 A. 리처드 해군대장이 13일 오후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UC-25A 요인 수송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들어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략사령관의 방한은 2017년 8월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며 화염과 분노라는 외교적 수사가 오고 갔던 위기 당시에 존 하이튼 당시 사령관 방한 이후 4년 만인데요. 국방부는 리처드 사령관이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차례로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12일 전용기 편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야마자키 고우지 통합망료장 등을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일본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리처드 사령관의 방일 중 핵심 현안은 전략사령부가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력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전격 방한함에 따라서 관심은 과연 서욱, 원인철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리처드 사령관의 방한은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가 주한미군 전력을 힘의 균형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억제력이 배가 된다. 라는 주장을 폈던 당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중거리 미사일 등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한 압박을 위해 방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내년 4분기 중 미 육군의 첫 번째 포대가 배치되는 LRHW, 즉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의 유력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동맹국인데요. 서욱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발휘해서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를 국익에 맞게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 전략사령관 핵무기 담당자입니다. 핵무기 담당하는 최고위급 장성인데 해군 대장이에요. 일본 들렀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지금 1박하고 오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오늘 서욱 장관 그리고 원인철 합참의장 만난다고 하는데 핵무기니까 뭐 MD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오직 핵무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령관이 들어오는 그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한 미군은 힘의 균형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래 억제력이 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뭐냐. 지금 주한 미군은 오직 대북 위주의 전력 그리고 재래식 전력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전략 무기를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아니고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가 우위에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부 관영매체가 했고 그때 이제 전략사령관이 방한했습니다. 미군은 지금 뭐 다영역 전투 이런 새로운 작전 개념을 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지상군을 밀어넣어서 적의 핵심부 즉 수도까지 들어가서 정권을 직접 교체하고 이런 방식에서 이제는 그냥 미사일로 치고 빠지고 원거리 전투 이런 것으로 바꿨어요. 병력을 직접 밀어넣는 이런 전투 이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장거리 펀치가 대단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육군은 원래는 직접 들어갔는데 이제는 육군도 장거리 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LRHW인데 롱 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펀이죠. 그래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바로 이제 전략 타격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배치를 하든지 한국에 배치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었었고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국회나 이런 세미나에 가서 이거 우리 배치해야 된다. 이걸 배치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어떤 이권을 받아내야 된다. 혜택을 받아내야 된다. 이 배치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거하고 정말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일본은 원자력 협정을 미국하고 아주 브로드하게 잡아가지고 일본은 한번 원자로에 넣어서 돌렸던 핵 연료를 또 넣어서 또 돌립니다. 또 넣어서 또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축되죠. 우리는 농축해서 무기로 쓸까봐 한 번만 넣고 돌리고 바로 핵 폐기 방패장에 갖다 넣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방패장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 이 좁은 국토에. 그래서 우리도 자꾸 쓰자. 일본처럼. 그래 플루토늄 많이 나오면 그 플루토늄 놔두자 그냥. 일본처럼. 그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 미국이 이토록 바라마지 않는 LRHW, 즉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개발, 배치 자리를 제공해주면서 또는 배치하는데 눈 감아주면서 그거하고 바꾸자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매력적이죠. 왜?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한국에 군산에 만약에 배치를 하면은 6분이면 베이징 타격하니까 뭐 6분도 안 되고 3분 30초에서 6분 많아봐야. 그러니까 베이징이 어떻습니다. 시진핑에게 보고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시간조차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배치하면 한국보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거는 이제 보고하고 그럼 요격해 배치해 우리도 반격해 이런 명령이 다시 내려갈 수가 있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한국이 제일 좋아요. 미국 입장에서.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지형적 이점을 아주 활용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또는 뭐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바꿔내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닙니까? 무조건 미국하고 같이 뭔가를 하는 거 보면 북한 저 상황님이 싫어할 거야. 시진핑 상황님이 싫어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친중파니까. 나는 저기 쫄개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국가 전략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도록 바람하지 않는 장거리 전략무기 한국에 배치하는 거 눈 감아주든지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든지 해서 엄청난 국익, 특히 원자력 관련한 국익을 받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방패장 지금 포화 상태예요. 우리도 플루토늄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일본처럼. 그래야 한국 마음 먹으면은
보름이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 라는 잠재적 억제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플루토늄 1g도 없이 무슨 한국 뭐 국뽕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마음만 먹으면 보름. 웃기는 소리입니다. 1g도 없는데 뭘 보름합니까? 그래서 진짜로 일본처럼 그런 능력 가지게 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회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